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차 시 코딩 수학으로 만드는 창의 코딩 나라 기획하기 파트입니다. 오늘이 아마 온라인으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수업이 되는 거니까 이 창의 나라를 기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계속해서 독려를 했죠. 이제 최종 작품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 주가 드디어 우리 오프라인으로 마지막으로 만나서 최종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과제를 창의 작품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선생님이 이번 주는 카톡으로 피드백을 하긴 하지만 시간이 되는 친구들에 한해서 줌으로 불러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은 줌으로 만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이제 보완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시간을 선생님이 정해서 카톡으로 공지를 하고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까지밖에 없죠. 월화수목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된다, 나는 그 시간에 된다 하면 들어오셔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자기의 진행 상황을 나한테 알려주고 선생님이 그 부분을 피드백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준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중급반은 그러니까 초급반을 듣고 와야 되는데 잘못 온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고마워요. 많이 열심히 해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려고 해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간 열심히 해서 제출하고 마지막 날에 최종 작품 제출해서 내는 것을 목표로 하죠.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토러스가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아서 선생님이 토러스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토러스를 여러분들이 이 수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서 6차 시에 있는 토러스를 이렇게 여기 요거를 누르면 실행이 되잖아요. 요거를 begin XYZ를 눌러서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해보면서 도구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이 빨간 거를 가져다가 써봐야겠다 라고 하면 이거를 끌고다가 오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수학을 구성 도구로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했다면 이거를 가지고 조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조작하시는 거 보면 알다시피 여기 평행이동이 쓰였잖아요. X축으로 20칸, Y축으로 20칸, 위로 20칸 들어 올린 거고, 요 R을 키웠다 줄였다 해보시고 요 반지름을 키웠다 줄였다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템 번호죠, 여러분. 여기는 아이템 번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조작해 보는 게 수학적인 활동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사실 오늘 이걸 수업하려고 했는데 김某某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 이거를 네모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라고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굉장하죠. 토러스가 이걸 원으로 돌린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도나츠 모양이 나온 거잖아요. 도나츠 모양이.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한 거지, 이거나 이 돌리는 모양을 네모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 게 참 창의적이고 수학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를 네모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토러스가 모양이 이제 돌아가는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랬으니까 이렇게 돼요. 성벽이나 이런 걸로 사용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성벽으로 사용될 수 있고,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YX로 바꾸고
죄송해요. 여기를 YZ로 바꾸고 여기를 X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여기를 XY가 아니라 YZ로 놓고 X축에 대하여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YZ를 가지고 돌렸으니까 이게 이 사각형이 딱 쓰겠죠. 그래서 액자 모양처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개선문 같이 뭔가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물론 바닥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닥에 맞게끔 층을 잘 조절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문같이 됐기도 했고, 이거는 자기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어요. 공사장일 수 있고. 근데 또 누군가는 또 질문하겠죠. 선생님,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XY로 바꾸겠어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 이 5를 10 정도로 키워볼게요. 잠깐만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 10이 됐으니까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네모를 돌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잘려져 나간 모양이 원으로 잘라서 한 바퀴를 돌린 거거든요. 그죠? 원으로 잘라서 한 바퀴를 돌린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다 네모로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얘마저도 네모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정확히 네모네모에서 한 바퀴 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건 완전히 네모죠. 근데 나는 이번에는 여기를 스퀘어 루트를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을 돌리긴 돌리는데 네모 모양으로 돌리겠죠. 그래서 원을 돌리긴 돌리는데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이거는 정말로 이제 케이크 모양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네 가지를 조작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작해 보시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색깔도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거 가지고 케이크 만든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케이크도 만들고 뭐 많은 걸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까 작품을 위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왜 이러냐? 잘 됐죠?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걸로 케이크 1단을 만들고 위에 쌓고 뭐 해서 한다든지 등등등.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토로스 안을 비우는 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고, 행성도 우리가 과제를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러스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토러스를 가지고 모든 작품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토러스를 넣어보고 떼어다 붙여보고, 나는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사실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는 요거 한 번만 봐줘봐요. 선생님은 옛날에 토러스를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요게 10이니까 들어 올리는 거를 10층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11층만 들어 올릴까요? 11층? 이렇게 들어 올리고, 보세요. 여기를 선생님은 네모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스퀘어 루트를 줘가지고 이거를 그 어떤 터널로 만들었어요. 터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바닥에 딱 닿았죠. 선생님이 이거 지금 계산을 한 거지, 일부러. 바닥에 딱 닿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 봐봐요. 이거 평행이동 다 없애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다음에 안에를 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요거를 먼저, 여기를 먼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한 8번 정도로 해서 0번 아이템으로 주면 안에가 빈다 그랬죠. 그리고 요 바깥에는 선생님 빨간 거보단 파란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안에가 비어져 있거든요. 근데 비어져 있는데 Alt로 누르고 뚫어보면 알겠지, 그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Alt로 눌러서 뚫으면 반지름이 8차이 나겠으니까 2번 뚫으면 되겠죠. 왜 안 빠지지? 빠졌죠. 이렇게 요 안에가 이렇게 원 모양으로 어떤 터널로 딱 박혔어요. 근데 선생님은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이거를 만드실 때 엔드엔드를 주고 y좌표가 0보다 큰 거,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쪽,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만 만들어지게 하면 구멍이 뚫린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러스가 있으면 여기 반만, 이거의 윗부분만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면 여기가 이렇게 돼요. 무슨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로켓에 무슨 이거 엔진 나오는 거 되겠죠. 여기서 불 나오는 거를 만약에 하고 싶다. 여기 4를 주고 요 y를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 나오는 모양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저걸 건물에 쓰기도 할 수 있겠죠. 건물, 타지마할 같은 거 건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불 나오는 모양처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 모양은 맨날 이렇게 하나요? 할 때 선생님이랑 공부한 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기다가 0.x는 너무 크니까 줄입시다. 2배를 주고 여기다가는 0.7배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작하고 나면 앞으로는 항상 그 x하고 y를 몇 배씩 줘봐요. 상수배 같은 걸 쓰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뭔가 진짜 로켓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뭔가 타원으로 됐죠, 여기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토러스를 마구마구 바꿔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축도 바꿀 수 있지만 아직 그게 우리 단계는 아니니까. 이건 진짜 이거 세우면은 뭔가 개선문 모양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코딩 이렇게 써서 학원 문처럼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창의나라를 기획해야 되는데, 기획해야 되는 도구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도구를. 시간이 좀 이건 이따가 들어가죠. 여기서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을 때는 여러분 여기로 들어오셔서 첫 번째 페이지에 메이킹 플레잉 쉐어링에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는 글씨도 크고 오른쪽에 화면도 크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정직구원 명령을 배웠어요. 정명령어는 좌표 2, 2, 여기 처음에 2,2는 저기 좌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쓰기로 했죠. 1층부터 시작해서 반지름이 5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요 앞에 집합이라는 명령을 써줘야겠죠. 집합하고 여기 아이템 번호는 17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그냥 빌딩이 생기니까 1층부터 만들어서 Z를 몇 층보다 낮게, 10층보다 낮게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정명령어는 기둥 세우는데 굉장히 편리한 명령어였죠. 그래서 이렇게 좋구만. 1층부터 시작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기억이 좀 나시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합 정명령어는 집합하고 네모로 다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럼 네모로 바꿔치기 하고 x, y를 준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5로 만들면 되니까 5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네모는 여기 보면 사각형으로 만드는 건 똑같은데 여기처럼 2, 그냥 2,3으로 하죠. 평행이동을 주고 싶으면 여기다 2를 주고 여기다 3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층부터 10층까지가 여기에 숨어 있죠. 1층부터 10층까지가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것도 Z좌표를 써줘야 돼. 그래서 Z가 엔드엔드를 안 쓰면 오류나요? 쉼표로 쓰면 안 돼. 선생님처럼 엔드엔드 주고 또 엔드엔드 준 다음에 Z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고 똑같은 이건 15번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에 거를 죽이는 방법은 이걸 주면 되죠. 이렇게 주석을 주면 되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걸 이따가 끓여가지고 가져다 줄 테니까 얼음 같은 예쁜 게 만들어졌어요. 끓여다가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요거는 그러면 10층까지 말고 15층까지 할래요 하면 더 높아지겠죠, 층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됐어요.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애들이 댄방에 질문하죠. 선생님, 아니 누가 정을 써요? 네모가 잘못 말했어, 미안해. 누가 네모를 써요? 정이 훨씬 편한데 막 이렇게 네모 x 이거 평행이동 뭐 그냥 좌표로 2,3 찍으면 되지. 여러분, 수학이 이렇게 해놓고 요건 우리가 코딩을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게임 만드시면 이거 우리 교수님이 만든 코드거든요.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싹 만들어주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 커피집에 가서 누르면 커피 주문하는 것도 다 코딩이잖아요. 그 안에 개수랑 뭐 이런 거 세는 거랑 가격 곱하기 되는 건 또 수학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코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의 장점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첫 번째 장점이 뭐가 있냐면 밑에 것이 좋은 이유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작이. 여러분들은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어요. 무슨 조작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잘 보세요. 앞에 상수배 곱하는 거 토로스 때도 그렇게 해보라 그랬죠. 여기다가 평행이동 했을 때는 괄호를 꼭 치세요, 여러분. 괄호를 안 치면 이상해집니다. 여기다가 2배를 한번 줘보고 여기다가 0.5배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마구마구 찌그러지겠죠. 갑시다. 그러면 모양이 변해요.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었고, 가장 큰 이점은 뭐였죠? 얘네들의 가장 큰 이점.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얘네들의 가장 큰 이점은, 잠깐만요. 바로 축을 바꿀 수 있었죠. 얘를 y를 주고 얘를 z로 주면 x축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양이 되고,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x로 바꿔주셔야 돼. 여기도 x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축이 바뀌어서 이제 떠 있는 모양이래.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선생님 저게 아직 잘 이해가 안 간대요라고 한다면 이제 이 네모를 잠시만요. 이 네모를 스퀘어 루트로 딱 써보면 더 확 오죠. 잠깐만, 왜 이렇게 길죠? 여기가 은근히 잘 안되네. 자, 스퀘어 루트로 바꿀게요. 미안해요. 스퀘어 루트로 바꾸고 Z를 한참 띄워보죠. 요걸 이렇게 5층부터 띄워보면 파이프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파이프가 타원이 되겠네. 그쵸. 지금 얘가 좀 모양이 XY로 했구나.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Y로 주고 X로 줄게요. 그냥 여기를 Z로 주고 2도 너무 크다. 1.5배만 해주고 반지름이니까 얘를 들어 올려 10층 정도로 들어 올리고 여기를 20층 정도로 해봅시다. 만들어 보죠. Z로 주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X로 다시 바꿀게. 변환을 하고 났을 때는 이렇게 항상 없는 문자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것 복사 붙여넣기 해줄 테니까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최종 작품 만드는 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모양이 딱 이렇게 뭔가 아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냐면 모양을 쭉 만들어서 이걸 하나 없애버리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더 들어 올려야겠는데 Z를 10층 정도로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원명령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죠? 만약에 평행이동 같은 걸 없애면, 상수배 같은 걸 없애면 얘가 그냥 파이프라인 모양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파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물에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건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정직구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집합. 근데 정직구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직명령어는 우리가 뭐가 달랐지? 중심 말고도 여기 조심해서 해야지.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1층부터라고 하고 마지막에 5라고 쓰면 안 되고 가로 세로 이렇게. 그럼 가로와 세로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집이죠? 미안해.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자, 그래서 정하고 직구 이제 구는 했고 이제 원 여기 원도 있었죠. 그래서 집합하고 정직구원은 우리가 이제 자주 쓰게 되는 거일 테니까 이거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있었고 그 밑에 것들은 뭐냐면 조작 상수배를 통한 조작 축변환을 통한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직구원은 일단은 써드릴게요. 정직구는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수식을 쓰는 것들의 장점은 뭐가 있죠? 얘네들의 장점은 정직구보다 축 바꿀 수 있고 축 변환할 수 있고 상수배를 통해 찌그러뜨릴 수 있고 그리고 평행이동은 둘 다 똑같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축 변환과 상수배를 잘 조합하다 보면 또 새로운 형태가 생길 수 있죠.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건 바로 구명령이에요. 구 집합 9를 준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10, 15, 15를 하면 15, 15층에 이제 9를 만들 거고 반지름은 10 정도로 해야 바닥으로 안 나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일부러 바닥에 파묻혀서 이글루 모양 만들려면 반지름을 더 크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아이템은 뭐 5번으로 하겠습니다. 뭐 9번 한번 해보죠. 자주 안 쓰던 숫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만들어보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9가 만들어져요. 9가. 근데 선생님이 요 9를 수학으로 바꾸면 얘는 스퀘어 루트나 이런 명령어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는 거 둘 중에 편하신 거 아무거나 쓰세요. 자, 집합하고 스퀘어 루트를 준 다음에 근데 이 코딩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x, y라 가지고 x, y, z라고 넣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10보다 작다 하고 10번을 해볼게요. 그럼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x, y, z 3개가 들어가는 게 이 자바스크립트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되네요. 그러면은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9 만들 때는 이렇게 3개짜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좀 키우고 10칸 들어올리려면 z에다가 10씩 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10칸 들어올려 볼까요? 10번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선생님이. 그럼 요걸 가지고 색깔을 좀 바꿉시다. 13번으로 할게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그러면 얘가 뜹니다. 그럼 이제 9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9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맨 파붙인지는 알겠죠? 여기 보면 10칸밖에 안 들어오는데 반지름이 꽤 크니까.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9를 쓰면 되지. 아, 왜 이렇게 그지같이 어려운 스퀘어 루트를 썼어? 이렇게 하면은 잘 보세요. 여기를 또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작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1.2배 정도 주고 여기를 0.8배 정도 주고 그다음 z를 근데 이제 z는 평행이동 했으니까 잘 쓰셔야 돼요. 0.5배. 너무 줄어드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괄호를 닫아야 돼요. 실행이 안 될 때는 괄호의 개수를 보세요. 선생님한테 왜 실행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해도 좋지만 너무 노가다잖아. 그럼 이렇게 과일 모양처럼 뭔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타원처럼 럭비공처럼 이렇게 휘어버리는 그쵸? 이런 것들 만들 때는 구명령으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구 역시도 조작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정직구원이라는 4가지 명령어에 대하여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이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토러스를 딱 입히면 되겠어요. 토러스 알겠죠? 그래서 토러스 같은 것들을 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토러스들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만 얘기하죠.
여기서 얘를 알록달록하게 하려면 여기가 색깔을 칠하는 게 13번인데 얘를 Z를 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층을 올라가면서 색깔이 바뀌면서 쪼로로로로로 쌓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꼭 Z만 할 필요 없죠. Z 더하기 10번 하면 1층이 11번인 색깔로 되니까 지금 이 모양이 바뀌어요. 그 색칠하는 모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칠하는 모양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아까보다 위에가 색깔이 생겼죠. 뭐 예를 들어 30을 줘버리면 더 많은 숫자가 생기겠죠. 더 다른 색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구원 좀 그렇네. 여기 잘못 썼구나. 정직구원이라고 하죠. 지금 위에는 정직원이니까 이렇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원은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것도 위로 올려 드릴게요. 요것도 여기다가 위로 올려서 정직구원을 여기다 써주고, 정직구원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면 얘네들은 축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개를 써볼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첫 번째 파트.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보셔야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모든 것을 정직구원 가지고 만들 수는 없어요. 그때 크게 두 가지의 도구를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얘를 좀 더 쌓고 싶어. 그러면 여기 요 위에다가 만약에 이게 무슨 우주선인데 우주선에다가 좀 더 위로 쌓고 싶거든요. 그러면 직명령어로 좌표를 찾아서 해도 되지만 간단한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여기에 코드들 쫙 써있다고 칠 때 잘 보셔야 돼. 지금부터 begin xyz 위에다가 공간을 좀 만드시고 마우스로 쿡 찍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마우스로 쿡 찍어보면 왼쪽 아래에 큐브 위치라고 나와요. 지금 이 왼쪽 아래에 큐브 위치 보이세요? 0,0,3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화면 보세요. go to 0,0,30 하면 실행을 눌러보세요. 거북이가 일로 옵니다. 이렇게 딱 거북이가 일로 와요. hello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이 거북이한테 1차 시에 배웠던 doit 명령어를 써도 나쁜 건 아니에요. doit 하고 그 다음에 올라 근데 우리 쪽팔이죠? 5u 5 곱하기 u를 탁 줘요. 그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얘가 쫙 하고 만들어요. 굿. 안테나가 세워졌죠. 한 번 더 누르면 또 가요. 바꿔놨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go to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왜냐면은 go to가 없으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은 go to가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죠. 근데 지금 방금 안 된 이유는 요걸 만들고 다시 go to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만들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만들고 아래로 이걸 계속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도입 명령어로 만들어도 선생님 크게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아니까 이제 0,0,30인 걸 아니까 솔직히 집합으로 다시 요 밑에쯤에다가 어디 마지막 코드 밑에다가 집합하고 뭐 정직구원 중에 아무거나 한 다음에 0,0,30부터 시작해서 반지름이 0인 걸로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보강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go to가 싫어요 선생님 하면은,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실행할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좌표를 하나 아무데나 찍어요. 나는 여기다가 8번을 가리고 싶어. 그럼 이걸 딱 누르면 8,0,0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거 큐브 명령어로 노가다를 띄세요. 그냥 8,0,0 이렇게 해서 내가 실행을 누르면 얘가 딱 이렇게 채워져요. 그죠? 이렇게 채워져요. 가리고 싶으면 여기다 1을 주면 한 칸 더 채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양은 여기가 큐브 명령어가 있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go to 명령어가 있을 테고, 그쵸? 그 다음에 doit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마 최종 작품에 제출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하나 했던 거 doit sxyz를 주면 이거는 명령어가 아니라 지금부터 성벽을 만드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doit을 주고 이 안에다가 os 이렇게 주면 얘는 이제 잠깐만요. 요것들은 다 또 주석으로 죽일게요. 그러면 얘는 성벽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니까 성벽이 되게 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os 주고 뭐 x 한번 주면 얘가 뭘 하는지 볼까요? 가서 코너를 도네요. 그러면 os를 주고 x를 주고 다시 os를 주면 얘가 가서 코너를 틀죠. 아, 그럼 알았다. 그럼 여기 x 주고 다시 os를 주고 다시 x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실행을 해보면 성벽을 만드는 알고리즘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도네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다가 os까지 딱 주면 되겠죠. 그럼 5를 10으로 키워봅시다. 그럼 10으로 키우면 얘가 성벽을 한 바퀴 꼴롤롤 돌면서 만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든 그 작품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x를 한번 줄 걸 그랬나봐요. 그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의 성벽이 필요하면 doit sxyz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만들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다 드릴 테니까 이제 이것들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영상을 복습을 하시고 그 밖에 선생님이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그것들도 잠깐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작품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아직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begin xyz하고 집합을 한 다음에 함수를 쓰고 싶을 때예요. 함수. 그러면 함수를 빨리 만드는 방법은 abs를 주세요. 이렇게 abs를 주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z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 만드세요. 그러면은 사실 abs가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러면 z하고 xx를 만들면 이거는 뭘 만드는 거냐면 z는 x제곱이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괜찮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니까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 근데 터틀크래프트는 정수좌표이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쓰더라도 처음 만드실 때 그냥 이렇게 좀 작은 숫자를 좀 곱해주세요. 하고 5차를 뭐 1 정도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죠. 그럼 만들어 보면 얘가 이렇게 2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좋구만. 근데 지금 뭔가 모양이 찌그러졌죠? 그럼 모양이 찌그러지면 5차를 좀 더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역시 여기다가도 평행이동을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꽤 오차가 심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0.1만 줍시다. 이렇게 주고 평행이동을 걸고 싶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위로 2칸 들어 올려.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5칸 보내.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 만들면 이제 이 포물선이 오른쪽으로 밀리고 위로 좀 떠서 이런 협곡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이게 됐죠. 근데 사실은 내가 이게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부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엔드를 걸어서 y가 2 이때만 필요해. 는는 2개 쓰셔야 돼.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다리 같은 걸 만들거나 지붕에 만들기 좋은 요런 모양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난 이거 z가 5층보다 아래만 필요해. 9층으로 할까요? 8층보다 아래가 필요해.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보다 아래쪽만 딱 떼어가지고 슥 해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만 딱 웃고 있네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입모양을 만들 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 조건을 좀 더 추가해서 z를 한 15층으로 주고 대신에 x도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다 끝에다가. 그래서 x가 2보다 큰 쪽만
만들으라고 하면, 왜냐면 이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그 2차 함수에서 이쪽 반토막만 잘라서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면 잠깐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5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미안해요. 그럼 여기다 5라고 주죠.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잘 봐야죠. 아까 Z가 이만큼 평행이동했네요. 왜 이러죠? 요 조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요거는 이따가 수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걸어서 한번 쭉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 엔드가 삑살이 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해보면 평행이동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수도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써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합 기호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왜 자꾸 안 되나 하고 있었는데 실수죠. 여기 알고리즘적으로 요 위에 걸 만들었으면 두 번째 거는 만들면 안 되죠. 그죠? 이미 만들어지고 밑에다 아무리 복사 붙여넣기 해봐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알고리즘 순서 잘 보라 그랬죠, 선생님이. 첫 번째 줄이 먼저 실행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작하면 다리 같은 거 모양 만들 때도 일부분을 딱 떼다가 이어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ABS 기호들을 통해 2차 함수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코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무기들을 다 드렸어요. 이제 함수까지 쓰는 거. 함수의 그래프를 쓸 수도 있었고, 이게 있었죠.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우리가 작품 설명하러 넘어갈게요. 자, 화면 봅시다. 최종적인 작품은 이 가운데 begin xyz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begin xyz 위쪽에다가는 doit 명령어를 쓰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조심하셔야 돼. begin xyz 위에는 doit 실행 버튼으로 작동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작동하는 거예요. 먼저 작동하는 거는 이 begin xyz 아래. 그래서 begin xyz 아래 코드부터 begin xyz 버튼을 누르면 먼저 실행됩니다. 이게 first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요것들을 이용해서 조작을 막 하셔서 쓰시면 이러한 것들로 먼저 만든 다음에 성벽이나 디테일한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걸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마지막 정리하면 정직구원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일단 1차적으로 편하게 만드시고, 그러한 것들이 다 돼서 이제 조작을 하시고 싶을 때는 이 함수들을 쓰시고 상수배를 쓰시고 그래프를 쓰고 싶을 때는 ABS 함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을 선생님이 조작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토로스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힘드시죠? 파이어폭스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를 통해서 제출해야 될 거는 여기가 아니죠. 중등 코딩에 들어오셔서 실습으로 들어오셔요. 여기 실습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도 최종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최종 작품에 이따 선생님이 글을 올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강한별 창의나락에서 이걸 올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어떤 학생이 했던 건데 전에도 보여줬던 거거든요. 재작년이네요. 이건 재작년이죠. 이제 지금 선생님이 begin xyz 누르고 실행 2번 눌렀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코드에서 얘는 막 펑션도 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하는 애예요, 코딩을. 근데 어쨌든 지금 실행 중이구나.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얘가 최종 작품 수상하는데 파이어폭스로 안 하면 코르모로는 실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파이어폭스로 해주세요. 파이어폭스로 해도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파이어폭스로 해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코드가 성도 만들고, 잠깐만요, 나오고
여기 보시죠. begin xyz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위로는 전부 다 뭔가 조작을 가한 거예요. 근데 얘가 잘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만든 부분이 여기가 뭘 뜻합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주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코딩 전문가가 되셔서 다른 사람하고 작업을 할 때 지 혼자 코드 쫙 써놓고 만들었는데요 이러면은 왕따 당해요 진짜로. 내가 뭘 했는지 주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얘가 토러스랑 해서 이렇게 로켓을 만들었네요. 아마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작을 가한 거겠죠. 불이 튀기고 있는 거래요. 그럼 여기 토러스 3개 합쳐서 뭔가 만들었고, 토러스 두 개로 우주선 왜 이래요, 지지대 만들었고, 원기둥과 우리가 그 Z-15 피라미드 세우듯이 원뿔 만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밑에는 뭐 에너지 저장 링크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깜짝이야. 메모장이 다 날라간 줄 알고 지금 충격 먹을 뻔해서 저장 한 번만 할게요. 선생님 눈물 날 뻔했어요. 지금 잠시 말을 막 못했죠. 지금까지 한 거 다 날라갈 뻔했네. 이렇게. 그리고 네모와 스퀘어루트에서 참고로 15-z 이런 것들은 조작도 가능.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됐고. 이렇게 된 건데,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파일을 업로드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파일을 다운을 잘 못 받아서 이거 선생님 카톡방에다 올렸어요. 그럼 이 카톡방에다가 올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제 열어서 이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창의나라 계획서를 실제로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쁘니까 간단하게만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올리실 때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형식을 지키세요. 누구누구누구나 창의계획서 이렇게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목록을 딱 보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꼭 안 오르는 애들이 안 한 애들인데 그래도 다 고쳤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누구누구 창의나라 계획서. 하정이 거 한번 볼까요? 옛날에 한번 볼게요. 그럼 하정이도 뭔가 열심히 와, 얘도 정말 열심히 했네요. 그럼 요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현수, 현수도 열심히 만들었네요. 그럼 창의나라 계획서 열어볼게요. 현수 거. 현수 걸 열어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썼냐면, 근데 여기 여러분들 계획서에다가는 너무 많이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벌써 쓰는 애들도 있네. 이때 애들이 되게 열심히 했나봐요. 벌써 코드를 쓰고 여기 사실 명령어가 더 있어요. 정직구원 채도 있거든요. 채. 얘도 벌써 만들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만드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 계획서 쓰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그렇지. 얘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스토리를 썼어요. 땅속에 물에 잠겨서 우리가 화산섬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는 화산을 좀 만들고 요 위에다가 공중에 띄워가지고 여기 마을도 있네요. 마을. 이게 그냥 그림을 대충 그리면 돼. 연필로 그려도 돼요. 여러분. 이게 꼭 뭐 패드로 안 그려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황우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창의나라 계획서를 하고 일주일간 열심히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작을 해가지고 최종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카톡방에 올린 거에다가 스토리라인을 짜세요. 스토리라인을 짠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제 제출을 해주시고, 여기 실습 게시판에 제출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일주일 동안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작품이 우리 교수님도 보시고 하는 거니까 너무 허접하게 만들면 좀 창피해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을 쓰셔가지고 오늘부터 만드셔야 돼.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최종적으로 이 친구 K를 누르면 빨라져요. 구현을 한 거죠. 밑에 화산에서 화산이 터지면 그 위에 뭔가 마을을 만들었고 정말로 마을이 됐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짠 거죠. 그 그림하고 거의 흡사하죠? 선생님 그림이 너무 투박한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개발자가 되시면 더 좋은 아이템 넣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하고 교수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 담긴 교육을 하자는 거지, 이거 가지고 게임 하자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담긴 아이디어, 큐브 명령어라든지 좌표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집합 원 이런 것도 용암 만들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어요. 단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만드실 때 오래 걸리니까 파이어폭스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드실 때 실수하실 수 있으니 중간중간에 이거를 까똑이나 어디다가 선생님 메모장처럼 계속 복사하시면서 하세요. 다 날라가면 진짜 피눈물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시고 실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실습 게시판에다가 계획서 올리는 거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미 실습 게시판에 올리지 않더라도 계획서 만드는 것과 최종 작품 만드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속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작업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생님이 시간이 될 때마다 줌을 열어서 되는 친구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줄 거예요. 매일매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카톡으로라도 질문을 24시간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진짜 선생님을 잘 많이 활용해 먹으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그냥 선생님 저 자동차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답장을 안 하겠어요. 알겠죠?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벌써 중학생인데, 그지? 중학생인데 그런 식의 질문은 안 할 거라고 믿고, 내가 예를 들어 토러스를 쓰는데 축이 잘 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서 우리가 최종 작품을 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1월 마지막에는 우리가 모여서 각자 작품을 발표하고 수상하고 수료증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료 기준이 강화돼서 최종 시간에 빠지면 3시간이 날아가거든요. 그럼 거의 수료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